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10분을 만나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만났는데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만 나는 세상으로 가는 작은 실천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솔직함을 빙자해 무례하고 주목받기 위해 자극한다? 현대인의 이런 극단적인 대화법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최인희가 메스를 가한다. 사람에게 암보다 더 위험한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배려와 진심이 담긴 대화만이 긍정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최인희가 전하는 막말 사회에 전하는 지혜로운 대화법.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그 1위가 바로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물을 가졌는데요. 한국 자살 통계를 보니까 인구가 우리가 지금 10만 명 있죠. 10만 명당 29명이고요. 그리고 5천만 명이면 14,500명입니다. 이 14,500명을 12개월로 나눠보니까 몇 명 있죠? 약 1,200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루에 40명이 이 작은 나라에서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내면의 채점표와 그리고 외면의 채점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자기의 내면적인 채점표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면 인생이 즐거울 것이고요. 반면에 외적인 채점표에 연연하다 보면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공허함을 느낄 겁니다. 이 말은 미국 최고의 부자 오렌 버핏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소중한 어드바이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적 채점표가 충만한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외면의 채점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분명히 반문하실 분이 여기 계실 텐데요. 그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외면의 채점표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게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 그 행복에 대한 불감증을 갖게 될 것을 워렌 버핏이 걱정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성형수술 1위, 그리고 한국 남성 그 화장품 소비가 1위래요. 이런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는 솔직히 그 두 눈 확장 봉사하시고 얼짱 그리고 몸짱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작 자기 내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직장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4명당 1명꼴로 책을 한 권도 사보질 않고 읽질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앞에 계시는 분 책 읽으세요? 다음 분. 다음 분. 아니요, 벌써 나왔습니다. 딱 조사 결과. 맞지요. 정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쪽팔리는 것을 죽어도 못 견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행복하다 하시는 분. 내면에 좀 우리가 충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주관적으로 외모 투자가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이나 각종병은 엄청 두렵지요. 암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작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이런 각종 암이나 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것은 큰 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약한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 뭐가 남죠?
예, 맞습니다. 공허함과 또 우울증이 낳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치료하지 못했을 때 바로 우리는 뭘 선택한다? 예, 자살을 선택하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센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마음의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경림 씨는 대인관계 대가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숙소에서 만났던 그 집주인을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그분의 어떤 인생의 철학 그리고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경림의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 박경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지인을 만났는데요. 히딩크 감독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그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 2002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준비한 것이 PMP. 예, 갖고 다니면서 우리 각종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딸랑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30기가 메모리 속에다가 그분이 그 팀에 계셨던 호주 팀의 경기를 담고 그리고 자기가 출연했던 그 출연작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에는 영상의 메시지를 담아서 선물을 드렸다는 거죠. 감동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히딩크가 감탄을 금치 못하고 급기야는 그 박경림 씨의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강한 연결의 끈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강한 연결의 끈은 진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언론에서 강력한 펀치를 날렸던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더더욱이나 그 펀치보다 강렬했던 것은 언론이나 그 네티즌의 큰 반응이었던 거죠. 예, 그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인용을 했느냐.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봤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은 옳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 말투, 여러 가지 각양의 그 툴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듣기 좋은 그런 지혜로운 대화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얼굴, 신체, 눈, 코, 입, 귀 중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왜? 모두가 다 이미 지혜로운 대화법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귀가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대화 스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가 또 어떤 상황인가 늘 고려하지 않고 먼저 내가 경험한 그 학습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조언이나 질책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그 동료에게 야야야야야야 왜 하고 나서 한마디 해주죠. 아니 그 내가 듣고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동료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죠. 따뜻한 위로죠. 아, 진짜 속상하겠다. 나라도 속상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조언이나 질책,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니 때문이야가 아니라 유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서 맞습니다. I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지금 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굉장히 예쁜 목걸이를 보고 여자친구가 탄성을 지릅니다. 와, 이쁘다, 목걸이. 이럴 때 남자친구가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진짜 이쁘다.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봐. 라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 A라는 남성이 있고요. 또 B라는 남성은 사주기는 사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질 않아서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 돌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쁘긴 한데 저것보다는 다른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지 간에 기분이 나쁘지 않게 잘 표현하는 것은 그 둘 관계를 적절하게 아주 건강한 연애 관계로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은 꼭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충격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그 돼지목에다가 저 목걸이가 니한테 가당키나 하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네가 나한테 지금 해준 거 뭐 있는데 얼굴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하기야 저걸 사줄 수가 있겠어 라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거칠게 반응을 하다 보면 마음은 아닌데 마지막에 결별까지 선언하고 우리는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누구만 내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재력가라는 이야기 정보를 입수하고요.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남성분이 제가 많이 편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때르메스라고 때를 쓰더라고요. 때를 신나게 막 하는데 정말 보니까 자클자클하는 게 여러분 돈이 좋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을 보고 나서 참기름을 얼마나 머리에다 발랐는지 윤기가 자르르는 데다 아우라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 신으로 섬길 뻔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좀 실망이 덜했을 텐데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고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니 씨는 어디 거예요?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브랜드예요. DDM이라고. 여기서 DDM은 동대문 패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 좋대요. 이와 같은 반응으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을까요? 가끔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자기 모습이 자기의 인격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상한가는 시장 경쟁에서 만들어지지만 자기의 기본값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누구한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게 바로 내 내실의 파워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알게 모르게 또 남녀간에 상처되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여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베스트 5가 있는데요. 5위가 먹고 또 먹냐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4위가 화장은 그거 지금 한 거야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짜증나죠? 세 번째, 머리는 왜 잘랐냐? 2위가 나니까 네 만나준다라고. 우리도 안 만나고 싶죠? 1위가 쟤는 예쁘기라도 하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성분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상처 안 주나라고 하는데요. 남성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도 있습니다. 5위가 바로 나 이 선물 바꿔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4위는 아니 무슨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양심에 지금 거리끼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위, 네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이가요. 어머 대머리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이리가 대망의 이리가 아이고 꼴의 남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정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헤드헌터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리가 잘했어. 역시 자네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1년 동안 저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의 90% 이상이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그럼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 일 꼭 할 필요 있을까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영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한비자 세난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용을 잘 기다리면 우리가 잘 타고 놀 수도 있지만 한 직경, 목 밑에 한 직경, 거꾸로 난 비늘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물어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상처가 되는 말 혹시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살아가면서 상처되는 말 들은 적 있다 하시는 분 어느 분이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실까요? 아무도 없다는가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았다라는 건데요. 제 경우 90년 초였습니다. 그때 쌍꺼풀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과하게 했어요. 붕대를 풀고 나니까 제 쌍꺼풀이 여기 눈썹에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뻐지려고 한 건데 주변에 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미 분위기는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밥을 풀려고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 나 몰라요. 이거 얼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6개월만 지나면 부기가 빠지고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부기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대박이라고요. 제가 그 아픔을 갖고 컴플렉스를 갖고 이제 어느 날 대중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자꾸 저 대각선에서 한 여성이 저를 보고 미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면을 한 채 이런 곳에서는 굳이 아는 척을 안 해도 되는데 막 회상을 하고 있었죠. 누굴까. 그런데 다시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그녀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미소를 던졌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걸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나를 아는 척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미소를 던지고 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쌍꺼풀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맨 소리를 한마디 했죠. 10년 됐어요. 아니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웬만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 더 보태주더라고요. 제 팔을 잡으면서 속상하시겠어요. 진짜 속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인데요. 다른 당사자 그 사람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친구 남편이 그렇게 막말을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끝마다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너는 머리가 장식용이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심지어는 뇌가 흘러가지고 뱃살에가 다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더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한다고 했던 말이 야 아무리 네가 아는 게 없어도 그렇지 말을 그렇게 하니 위로를 한다고 했던 말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직원의 결혼식에서 제 지인이 우리 대부분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측은 신부를 올리고 또 신랑 측은 신랑 측에 이렇게 덕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담을 한답시고 야 신부 최고다. 이 세계에서 최고 멋진 그런 신부라고 칭찬을 하다가 비교급을 쓴 거예요. 그런데 신랑 누군지 모르겠는데 봉 잡았다고. 근데
덕담을 하면 할수록 신부의 표정이 석연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인 즉슨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는 이 신랑을 선택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자꾸 하객들이 와가지고 덕담을 한다시고 자기 신랑을 낮춰서 평가하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후문이었습니다. 무심코 우리가 한 사람을 축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는 희생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말하는 그런 습관을 항상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는 분이었는데요. 약간 어색한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니까 소고기를 원래 좀 잘 타잖아요. 그래서 노릇노릇 딱 한 번만 소고기는 뒤집어야 육즙이 촤르해서 맛있다고. 제가 집게를 집겠다는데 자꾸 그분이 욕심을 부려서 그분에게 이제 집게를 넘겨드렸죠. 그랬더니 제 앞접시에 고기를 4점 올려주시고 본인이 탄다는 이유로 8점, 9점을 싹쓸이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4점째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맛있죠?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배부르죠? 저는 더 이상 고기를 시키지 못하고 그걸로 식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좀 그분하고 가까운 사이면 4점 먹은 제가 배부르면 9점 먹은 당신 배 터지겠네 라고 할 텐데 체면상 그 말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사례로 지인이 역삼동에서 이제 한우 식당을 해요. 너무 좋은 부위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분이 고기 더 추가로 시키라고. 근데 어떤 그 한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만 시키라고. 고기는 너무 많이 먹어봐야 건강이 하나도 좋지 않다고. 자기는 5점 이상 먹으면 느끼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그 누구도 더 이상 고기를 시키는 용기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냉면 시키고 찌개 시키고 해서 식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기업의 소통 워크숍에서 사례를 던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추잡한 자식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 5점 먹으면 배부르다는 여성분 말랐어요. 이렇게 막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저를 막 호되게 야단치면서 아니 강사님 입 없냐고. 아니 더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감정적인 발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분이 얼마나 치사한 분인지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녀가 얼마만큼 내숭덩어리인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나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한 그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감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하고 있는 본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받고 싶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그러한 말들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썩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좀 껄끄러운 자리일수록요,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비유법을 활용하는 것과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건 유머가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TPO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데요. 어떤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또 과속으로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게 됐죠. 딱지를 열심히 끊고 있는데 이 운전자보다 더 빠르게 쌩 하고 지나가는 그 운전자가 있는 거예요. 약오르잖아요. 아니 선생님 왜 저 차는 안 잡아요? 제 차만 잡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낚시터에 가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고기 다 잡아옵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근데요 선생님, 방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줬대요. 옛날에 한 왕을 지극히 섬겼던 광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왕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너를 위해서 적어도 죽음만은 너 스스로가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죽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광대가 이윽고 말을 엽니다. 자비로운 왕이시여, 저는 늙어 죽고 싶사옵니다. 할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바리바리 밑반찬을 싸가지고 준비를 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서 아무리 택시를 잡아 타려고 손을 내밀어도 택시가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앞에서 보니까 택시를 잘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블, 따따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멋지게 따따블 했더니 택시가 다 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도착을 했죠.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10,000원을 주고 내렸는데요. 기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30,000원 내셔야죠. 그러자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너도 늙어봐. 더듬게 돼. 유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냥 우리는 딱 단정 짓죠. 웃기는 사람. 유머는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유법을 잘 활용하는 것과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짱 몸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식의 저장 창고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지방 강의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집에 들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는데 어디서 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하다 말고 소파에다가 힘을 발끈 주시더니 막 쏜살같이 아버지 방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뭐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에게 약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는 20살에 저희 아버지는 28에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이번 해로 해서 딱 60주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눈을 흘기면서 평생 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서 첫눈에 반했대요. 근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결혼해가지고 뭐 밀밥 안 준다면서요. 먹이 안 준다고. 정말 엄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온체 훈남이세요. 그리고 흥이 많으신 분이라서 엄마를 고이 집안에다 모셔두고 아버지는 외부에서 아주 즐겁게 흥있게 즐겁게 보내시다가 한밤중이 되면은 집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동네방네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즐거웠는지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엄마는 어린 갓난아기를 안고 꾸벅꾸벅 졸다가 아버지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허기가 지잖아요. 또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저는 안 살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엄마가 드디어 가출을 시작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간 곳이 친정집에는 도저히 못 가겠더래요. 혼이 날까 봐. 그래서 뛰어간 곳이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20살이라는 나이에 이 공동묘지에서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10분을 못 견디고 엄마가 공동묘지를 벗어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문을 탁 열었는데 큰애가 빈 젖병을 물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가 저 아이 젖을 떼고 나면 꼭 헤어지리라. 젖을 떼기도 전에 덜컥 하다가 지금은 슬하에 자식이 7인데도 아직도 집을 안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엄마 집 안 나갔네? 그러면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죄 받는다고. 자기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 업보를 다 안고 갈 터이니 너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댕댕 궁금하시죠? 네.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했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이 몇 달 전에 엄청나게 두 분이 싸우셨대요. 아버지는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어이 하고 부르고 있는데 엄마는 뭐 이것저것 일을 하느라고 물소리 뭐 들으랴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 소리도 못 알아듣냐고 화를 버럭 내시니까 엄마는 속상하죠.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노인정 한번 가서 박수 한번 친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이렇게 하대하나라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정을 지었던 거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 종을 사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를 부를 때는 지팡이로 종을 땡 이렇게 치면은 엄마는 그 종소리와 함께 파블로의 개처럼 열심히 뛰어서 가는 그런 엄마와 아버지만의 소통 문화를 구축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종인가요? 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딸로서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 80대가 되었을 때 본처가 밥상 차려주면 성공한 거라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88이시니까요. 성공한 건 맞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딸로서 굉장히 서운하고 야속했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니야, 네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 편찮으신지 알고 엄마 왜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야 항상 아프지 입만 빼고. 깜짝 놀랐잖아요. 엄마 또 아버지도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며칠 전에 할아버지 제사여서 아픈 다리를 끌고 장 보랴 음식 만들랴 굉장히 힘들었대요. 관절이 안 좋으신데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데 그날 제사가 끝나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엄마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았나 봅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감각도 없는 다리에 누가 우두커니 앉아 있어서 엄마가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엄마의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부시시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괜찮아? 라고. 아버지의 그 36.5도의 그 따뜻한 온도의 그 단 한마디가 엄마의 그동안의 냉랭하고 서운했던 그 감정을 다 삽시간에 불식시켰던 거죠.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가 연골, 두 번째가 인간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연골은요, 내가 적어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신체에서 오는 그 연골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살다 보면 우리 작은 바람 소리에도 흔들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렸을 때 내가 있잖아라고 독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가지를 잘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바로 사람과의 대인관계, 따뜻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안에 대시가 있습니다. 이걸 관계의 대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 안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나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에게 그 관계를 형성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루살이처럼 해야 합니다.
이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네, 없죠. 그 하루살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혹시 그 이야기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음이 부정적일 때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데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부정적일 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뀔까? 표정이 긍정적으로 먼저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한 그 부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뇌과학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의 생각보다는 부정의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뇌는요, 바보예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일까요? 한번 손을 펴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몬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받으셨죠? 네. 자, 이것을 한번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하면 셋에 한 입을 베어 먹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이미 침 고이신 분. 바보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희망과 절망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막 따라다녀요. 내가 어떠한 마음의 밭에다가 힘을 실어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부정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궁금한 분 계십니까?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이랑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제 가슴에 맺힌 그런 이야기가 하나는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간대이고 사춘기라서 저는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창피했고 학교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가려면 우리 학습 도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죠. 아버지, 준비물 사기 돈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오늘은 그냥 학교에 가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아버지는 무늬만 아빠지 아버지도 아니라고 소리를 꽥 지르고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인이에요. 이제 막내딸이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식 7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내리사랑은 있는데요. 반대로 치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엄마가 제 엄마인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왜 저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행동해야만 할까?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제가